안녕하세요, 봉정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찍 지금 시간이 한 7시 조금 넘었네요. 어떤 종목을요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대할 때 그죠, 각자 여러 가지 종목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차트가 됐든 인문학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그 방법을 써서 돈을 벌었다 하면, 그죠, 그 방법이 주식에 있어서 최고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방법이 최고다, 뭐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죠, 항상 어떤 종목을 대할 때 차트만 보지 마라. 어떤 과정을 봐라.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역량을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그죠, 후쿠시마 그 오염수 처리, 그게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요, 어찌 보면 공포예요, 공포. 지금은 시장에서, 그죠, 소금이 가장 강하고, 또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죠, 인상가, 그래서 사놓고, 또 이후에 어떤 대상이나 관련주들 이런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죠, 공부를 하고 난 이후 아니면 과거 경험에 의한 대응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면요, 그동안은 몸집이 가벼운, 항상 주식시장에서 대장은 가벼운 종목들이 탄력이 좋으니까 대장 역할을 잘해요. 근데 인상가가 대장 역할을 하다가 어떤 그 회사, 대주주 리스크에 의해서, 그죠, 쭉 금요일날 왕창 밀렸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대장이 죽으면 어떤 그 테마가 죽어버리는데, 지금 시장 여건이 마땅한 테마가 없고 하니까 그 후속주가 바톤 터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샘표식품 얘네들이 치고 나갔죠. 근데 이 회사도 보면 결국, 그죠, 그 소금을 어떤 상품을 만들어 판다, 그게 이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테마는 테마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요, 실제 어떤 경제라는 모멘텀을 주제로 움직이지만 단지 경제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지 100%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샘표가, 그죠, 샘표식품 이런 회사가 상한가를 가면 시가총액이 30%가 증가한다는데, 그럼 이 회사가 오로지 소금만 파는 회사도 아닌데, 그죠, 소금을 얼마만큼 팔아야 시가총액 30% 늘어난 만큼 이익이 나오겠냐는 거죠. 시총 1000억짜리 회사가 상한가를 가면, 그죠, 300억이 증가해요. 그러면 소금을 얼만큼 팔아야 이익 300억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테마는 그냥 테마다, 이래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적당한 선에서 기회를 주면 이익 실현하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어떤 여러 가지가 돌았죠. 여러 가지 테마가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테마가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또 시장은 어떤 식이냐 하면 남아있는 거, 시세 안 난 게 뭐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세가 안 난 충분히 엮일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어떤 주식쟁이의 어떤 숙제죠. 그게 길목 지키기의 어떤 방법이고. 그래 보면 그 금요일날 말씀드린 어떤 그 삼양사라는 것도 그 삼양염전이라는 염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규모도 그 한 30만 평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회사는 아직도 어떤 소금 관련주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테마로 편성이 안 돼도 손해볼 건 없는 위치다, 이런 관점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어떤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표면적으로는 그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그게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의 반응이에요.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요,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하다 보니까 요즘 약간 테마로 거론되고 핫한 게 그 삼성에서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어떤 이런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것은 그 디지털 광고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공항이나 철도, 기차역 이런 데 가면요, 디지털 광고판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디지털 광고판을 삼성에서 주력으로 하면 이 파버나인은 어떤 그 구조물, 지지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광고판이 점점 매출액이 증가하고 만들어질수록 삼성에 납품하는 그 구조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디지털 사이니지 어떤 테마로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회사를 그 보는 거는요, 그 어떤 최근에 이래 보면요, 그 가장 최근에 움직인 게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한다 이럴 때 보면요, 한 번씩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보면 뭐 어떤 대정하금, 뭐 대붕 LS 이런 것들도 보면요, 그 항상 방사성 요오드 관련된 어떤 그런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한 번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방사성 요오드라는 것은 그죠, 다시마, 미역 이런 쪽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시장은 항상 그 방사능이나 이런 게 거론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래 뭔가 반응을 해요, 움직여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 회사도 그 어떤 그게 뭐죠? 그 자회사 중에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그 새가 날아와서 끊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떤 산이 되다 보니까 뜬금없이 또 새가 우르르 날아와서 차단이 됐습니다.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그 이제 파버나인의 자회사 중에 스피루리나 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스피리루나 발음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스피리루나 얘가 뭐냐 하면요, 그 우리가 미역, 다시마 같이 해조류거든요. 해조류인데 아마 그 인류가 발견한 어떤 먹는 가장 오래된 해조류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표현하는 건요, 저도 그 이쪽 부분 어떤 주식을 하는 친구 중에 어떤 식품영양학과 이쪽에 어떤 그 해박한 그 직업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붕 LS나 대정하금이 뭐 미역, 다시마 여기에서 추출한 방사성 요오드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반응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 부분으로 따지고 보면 성능 면에서는,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보다는요, 그 어떤 스피루루나라는 이 식물 해조류가 가장 왕성하다는 거죠. 생명력도 가장 월등히 뛰어나고, 이쪽에서 추출한 성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방사성 관련된 치료 보조 식품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식품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피루루나라는 이 조류는 저 태평양 연안 이쪽에도 많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많이 보조식품으로 사용을 해요. 물론 건강식품으로 여러 다방면으로도 쓰이거든요. 쓰이는데 그 국내에서는 어떤 방사성 관련된 보조 치료제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방사성 이런 안 그러면 어떤 피해 이런 게 예상이 되면 파버나인이 한 번씩 들썩들썩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루리나 팜스라는 이 회사 지분을 한 19%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스피루리나 팜스라는 회사는 이 국내에서 어떤 관련된 가장 큰
업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이 주식시장은요, 항상 뒤통수를 쳐요. 성동격서. 이게 왜 움직여? 이게 뭐지? 할 때 이유도 없이 막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떡 밝히는 거죠. 대봉 LS가, 그죠? 대봉 LS가 그 목요일인가 한번 확 급등을 했어요. 그것도 방사성 요오드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후쿠시마 이 원전이 쉽게 해결은 안 돼요. 왜? 정치라는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당, 야당 입장에서 끝없이 공격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괜찮다. 민주당은 일본은 대변인 하느냐. 그런 식으로 끝없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건강에 해롭냐, 안 해롭냐. 그거는 문제가 우리가 거론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주식쟁이는 주식시장에서 이 이슈가 단발로 끝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닷물에요. 바닷물의 어떤 소금 성분은 불과 한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닷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죠, 지구상의 70%를 차지해요. 그만큼요. 지구로 표현하면 거대한 어떤 정수기 아니면 어떤 뭐 오염 처리기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또 후쿠시마는 우리 동해상이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설사 얘를 오염수를 정화를 해서 퍼붓고 좀 문제가 되는 뭐 세슘이나 이런 게 있다 해도 태평양 연안을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한 3개월 이상 걸린다죠.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이상이 있다 없다. 그거는 우리가 논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이 이슈는, 이 테마는 쉽게 안 죽을 것 같다. 결국은 끝없이 시장에서 논쟁거리가 된다. 왜? 정치인이 그래 만드니까. 부산에도 보면요, 수많은 횟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횟집 앞을 지나면 현수막이 막 걸려 있어요. 공포 조장해서 정치하지 마라. 어민들 다 죽는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괜히 그 먹어가지고 뭐 도움될 것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고 죽나 안 죽나 하긴 하고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점점 정치화 이슈가 되면 시장에서는요, 끝없이 시세가 안 난 관련주를 찾는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브나인 같은 경우는 회사도 나쁘지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뭐 매출액이 한 1,100억대, 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한 70억에서 100억 이 사이고요. 그러니까 유보율도 한 1000%대, 부채 비율은 한 80%. 그러니까 회사도 뭐 건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익되는 규모에서 뭐 시가총액이 600억 대니까 그래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과 또 자사주 뭐 보유하면 시총 600억이니까 굉장히 가볍다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떤 현 주가 위치도 나쁘지는 않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테마라는 거는 계속 상상이 상상을 만들어내고 꼬리가 꼬리를 무는 거예요. 샘표가요, 눈꽃 소금 어떤 이런 상품이라는 걸 막 판매를 해요. 그렇지만 단지 이 샘표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요,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또 시장이 상상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요, 시장이 만들어내는 테마라는 거는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염전이나 뭔가를 갖고 있어도 어차피 바닷물을 끌어와서 소금을 만드는데 그거 누가 먹냐? 못 먹는다 이제는. 방법은 뭐냐? 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다. 어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샘표가 호주에서 소금을 수입도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수입을 해오는 이 안전한 소금을 앞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샘표가 최고 수혜주다. 막 우기는 거죠. 그게 어떤 지금 시장의 반응이고 샘표가 강하게 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샘표가 어느 정도 오르면 과도하다 싶으면 시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들한테 매물을 다 퍼넘기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 삼양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이제는 먹거리에서 치료제, 우리가 뭐 소금 아니면 생선, 뭐 해조류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어떤 방사능의 어떤 그런 노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로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식품 이런 회사가 또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그죠? 대표적인 거 뭐 미역, 다시마, 뭐 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김 맞는 회사가 깜짝깜짝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파버나인도 충분히 스피룰루나라는 이 해조류는 방사성에 가장 특화된 어떤 해조류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학계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검증된 사실이고, 그래 보면 이 어느 순간 이 스피룰루나라는 이 해조류가 시장에 어떤 테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 파버나인을 이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어떤 상상이죠, 상상. 저희가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 식품 영양이라는 것을 전공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대봉 LS도 움직였는데 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죠. 듣고 보니까 저도 100% 공감을 했어요. 공감이 되니까 이거는 충분히 먹히겠다. 그리고 어떤 가격 위치나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도 설사 안 엮여도 뭐 손해볼 일은 없겠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버나인 종목에 대한 이 설명 마치겠습니다.